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1조 달러,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해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영향 이런 부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첫날 출시하는 날 또 이렇게 호재가 겹치면서 다행스럽습니다. 뭐 어제 보셨겠지만 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UBS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네. 차원이 다르게 올려버렸죠. 주당은 1,600달러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데들이 뭐 1,100달러 뭐 이 네. 정도인데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구조적으로 이 소위 반도체 랠리 이 쇼티지가 2028년까지도 유효하다. 또 장기 계약으로 이익이 아주 단단하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말의 적용은 그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전날 마치 마이크로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출시 축하 보고서 이런 형식이 돼 버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14만 명 정도가 그 소위 의무 강의를 수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강조들을 많이 했을 텐데 양날의 검이고 음의 복리 효과가 있고 중간에 타이밍 잘못 맞추면 좀 오래 들고 가다 보면은 예상한 수익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레버리지 ETF라는 것 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실 때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숨어 있는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소위 장기 투자하실 거면 레버리지 ETF는 활용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하신다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상승 하락에서 당일날 모든 것을 그 소위 기준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장 후반 정확히는 한 2시 넘어서부터죠. 그때부터는 올라갈 때는 더 살 가능성이 있지만 팔 때는 더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을 장 후반에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소위 레버리지 ETF 도입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레버리지 ETF 아마 하신 분들은 교육을 다 들으셔서 어떤 구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만큼 투자 유의사항도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몇 조가 막 한꺼번에 몰린다 이런 기사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유의미하게 1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도 오늘 좀 발견이 되는 듯해요. 근데 매수가 지속될까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의 호황, 랠리가 여전히 시크리컬하다. 결국은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에 못 사겠다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국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UBS의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구조적이고 장기화돼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도 잘 나지만 멀티플도 높아질 때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외국인의 그러한 매수 가능성이 조금 더 좀 넓혀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은데 네. 그 팔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비중은 더 올라갔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36%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100조 이상 팔았다고 하는데 100조 원 이상 실제로는 그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비중은 39%가 넘었어요. 아마 오늘 뭐 이렇게 가면은 조만간 40% 넘어가면 그러면은 10년 내에 최고점을 뚫는 겁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금방 와 있고 이제 뚫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뭔가 한국을 되게 뭔가 불안해해서 팔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관 투자자들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고 어느 정도 목표되어 있는 비중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마치 우리가 수염 날 때 수염을 깎는 것을 쉐이브 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말로 리밸런싱을 쉐이브 오프 한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거래는 당분간 있는데 그걸 보고 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판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다행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8,000 넘고 오늘 뭐 장중에 8,400 넘다 보니까 코스피 만을 그리시는 분들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외국인 매수가 좀 착 붙어주면 또 긍정적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밸류체인 이런 부분에 잘 타야지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병목 현상을 좀 찾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인은 뭐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쇼티지란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바틀렉이란 표현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병목이 나타난다. 네. 막 다 너도 나도 와서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잘 공급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AI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또 빠지긴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당일날 핀트윗에서 사실은 거래가 됐었던 그 가장 핫한 장표가 있는데 이 표입니다. 그때 엔비디아 실적보다 이 표가 더 핫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젯밤은 UBS였고 지난주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칩을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내년에 지을 때 얼만큼 소위 투자가 더 늘어나는지 그거를 분야별로 분석을 해놓은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게 핫해졌는데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의 GBVR 이제 무슨 약자인지 저 위에 이제 양쪽에 큰 맨 위에 검정색으로 GB 300, VR 200 네네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라루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차세대. 예, 그다음에 GB는 그레이스 블랙웰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첫 글자는 CPU 이름이고요. 뒤에 두 번째 글자는 GPU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버전 이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 CPU의 블랙웰 GPU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아키텍처를 쓰고 있다 시스템. 근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베라루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라 CPU에 루빈 GPU가 장착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내년부터 많이 만드는데. 통으로 딱 봤을 때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대략 한 2배 정도 비용이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놓고 보면은 그게 천차만별이다. 네. 1등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 제가 옆에 1등 써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역시 반도체. 예. 이게 얼만큼 느느냐? 이제 현재보다 내년 차세대에서는 435% 네.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UBS의 그런 공격적인 목표 주가가 이해가 갈 그럴 만한 만큼 지금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차세대로 올라갈 때 똑같이 2배가 아니라 5배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마이크론의 주가가 그런 식으로 또 샌디스크 주가 이런 것들이 잘 날아가는 이유가 그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2등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두 번째가 233% 늘어나는 PCB 기판. 최근에 다 뜬 게 여기에 맞습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요거 그대로 지금 주가가 네. 오늘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반도체 기판이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게 MLCC. 네. 그러니까 콘덴서입니다. 삼성전기가 위아래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라따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182%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4, 5번째를 안 했는데 1등 바로 위로 가시면 스위치 칩, 네트워킹 칩. 결국은 그 안에 칩들 간에 소위 통신을 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투자도 엄청난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많이 가고 네. 있죠. 그게 이제 한 120%. 이게 이제 4, 5등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차세대 칩으로 넘어갈 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많긴 많은데 그 안에 보시면 메모리 1등, 기판 2등, PCB 2등,
그다음에 MLCC 3등, 나머지 네트워킹 쪽. 결론적으로는 이쪽과 관련된 향후 이익 증가, 매출 증가가 당연히 예측이 되다 보니 시장의 주가는 그걸 당겨와서 선반영해서 계속 지금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네. 요 표를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런 귀한 자료는 어디서 이렇게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이 트위터 가보면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런 귀한 자료 앞으로도 잘 마켓나우 위브에서 보여주시고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게 메모리, PCB, MLCC 이게 최근 이렇게 급증하는 흐름들이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저게 이유가 있었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잘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급히 먹는 밥이 또 체한다. 이렇게 또 조정의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맞습니다. 워낙 이제 대여가 딱 나스닥에 뭐랄까요 상장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자금을 쭉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이쪽은 뭐 좀 괜찮겠지만 그 외에 또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워낙 이제 큰 성장주가 거기에 이제 딱 등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금리에 더 민감해지는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염려하는 리포트를 어제 또 머니코드에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게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지금 미국에 일단 당장 6월 12일로 날짜가 잡혔죠. 스페이스X가 거의 뭐 예측컨대는 2조 달러 수준까지 수요가 아마 잡히면 2조 달러 수준으로 당장 탑5 안에 들어가는 네.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오픈 AI, 엔트로픽 다 줄을 서 있어요. 이제 몇 달 안에 다 들어올 텐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도 한 1조 달러가 넘게 들어올 텐데 2조 달러, 1조 달러 그냥 우리는 1조 달러 이번에 넘었다고 아까 서로 막 환호했는데 그냥 IPO 할 때 그냥 1조, 2조 달러를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흥미로운 건 이 세 개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지만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 이번에 IPO 해갖고 자금 땡기는 것도 있지만 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빚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대표적으로 M4 플러스 1 하면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M4에다가 플러스 오라클. 오라클은 완전히 빚내서 투자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나머지들도 워낙 빚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회사들을 합쳐서 1년 전 대비 지금 이번에 얼마나 좀 많이 늘었을까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원래 작년 1년 전 1사분기 말에 장기 부채가 합산으로 219억 달러였는데 이번엔 409억 달러, 거의 87%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비 투자 엄청 늘어서 우리나라에서 AI 워낙 그 매출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상당 부분은 빚을 내서 우리한테 네.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들이 이전에는 내가 벌어서 투자를 했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었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다.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던 스페이스X, 엔트로픽, 뭐 오픈 AI 다 마찬가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땡긴 돈으로 한계가 있으면 결국 빚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는 AI가 소위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금리가 상당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PC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 급등,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이란 전쟁이 좀 휴전이 확실히 좀 잡히면 유가 빠지고 유가가 그래서 최근에 좀 밀렸죠. 그래서 하락하면서 일단 안도렐리 금리도 조금 내려오고 하긴 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일단 유가가 내려온다고 해서도 엄청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조금 낮고 예. 왜냐하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위 유가가 내려와도 금리는 쉽게 안 내려올 수도 있겠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리라는 것은 시장 금리라는 것은 물가 때문에도 올라가지만
내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길게 빌려주면 내가 좀 프리미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너 부채 너무 많어.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나한테 금리 더 줘야 돼.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올라간 거 보시면 전쟁 기간 동안인데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이 물가를 감안해서 올라갔던 폭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이 실질 금리, 아까 말씀드린 기간 프리미엄 같은 걸 감안해서 올라간 거예요. 보면 실질 금리 때문에 올라간 게 더 많죠. 따라서 이번에 실제로 이란 전쟁이 뭐 저는 한 협상 가능성,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금리가 예상 밖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빚을 너무 미국 정부가 많이 냈기 때문에 실질 금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라고 마음먹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금통위 우리나라 이슈가 있고 저희 마켓나우 2부 딱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속보 저희가 또 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거는 그 신현송 신임 총재가 이제 처음으로 주관하는 그런 회의인데 동결을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뭐 기사 보니까 일부 인상,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 선 위에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율 불안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관전 포인트를 잡고 내일 금통위 이슈를 바라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기조로 다 바뀌어 있다라는 거. 네. 우리만 따로 놀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도 동결은 하되 톤은 아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 높다. 네. 그 자체가 우리나라 금리, 시장 금리의 지금 벌써 우리가 뭐 4%대 이미 진작에 지금 10년물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4.2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도 그 근처에 와 있던데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은 근데 사실은 이러면은 좀 뭐랄까 원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역외 NDF, 그러니까 역외에서 차익 거래로 거래되는 소위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이것이 이제 신현종 총재가 얘기한 거고 아마도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이제 외환 시장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좀 많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역외 NDF를 역내로 그러니까 소위 정규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환이 좀 불안 요인이긴 하나 펀더멘탈을 반영하기보다는 수급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가득한 그런 시장인데 잘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슈도 저희가 한번 잘 커버해서 전략에 좀 보탬을 될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